자, 반갑습니다. 우리 대방중학교 2학년 학생들. 오늘은 연도별로 보는 우리나라의 세계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부터 지필평가의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이 전 내용도 한 번 더 선생님이 지필평가용으로 다룰 거예요. 한국미술사 부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디자인 부분도 이론을 나갈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온라인 수업에 다소 미흡하게 참여했던 학생들도 오늘 수업부터는 지필평가의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처음부터 끝까지 잘 참여해 주길 바랍니다. 자,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네스코의 미술, 역사, 사회적 의미를 이해한다. 둘째, 연도별 유네스코 지정 문화유산을 감상한다 입니다. 자, 먼저 연도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1995년부터 세계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1995년에 세 가지가 등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석굴암과 불국사는 뒤에서 더 자세히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해인사 팔만대장경은 고려시대 1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경상남도 합천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목판을 보존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건축물로서 보존과 습도 조절, 온도 조절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아주 과학적인 건축물입니다. 세 번째 종묘는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하여 1994년부터 1995년에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자, 이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왕비의 신의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는 국가기관 시설입니다. 자, 네 번째로 가볼까요? 1997년에는 수원 화성 그리고 창덕궁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원에 위치하겠죠. 18세기 조선사회의 상업적 번영과 급속한 사회의 변화, 기술 발달 등을 보여주는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창덕궁은 뒤에서 자세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000년대로 갑니다. 2000년에는 두 가지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고인돌 유적과 경주 지구입니다. 이 두 유물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제주도의 화산섬과 용암 동굴입니다. 제주도의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바닥과 다양한 색의 동굴이 생성되어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로 손꼽히는 검은고 오름 용암 동굴 그리고 성산 일출봉 응회구 등등 가장 아름다운 세 곳이 제주도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조선 왕릉으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 조선 왕릉은 몇 년도인가요? 2009년입니다. 자, 열 번째 2010년 하회와 양동의 이 마을 자체가 역사지구로 선정이 됩니다. 자, 안동은 경상북도 안동시이며 안동은 경주와 가장 잘 보존되어 있는 대표적인 시종마을이라고 합니다. 자, 이 마을은 500여 년 동안 엄격하게 촌락으로 형성되어서 조선시대의 유교 문화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번째는 2014년의 남한산성입니다. 이 남한산성은 뒤에서 설명하겠습니다. 12번째는 백제 역사 유적 지구입니다. 백제 역사 유적 지구는 충청남도 공주시와 부여군, 전라북도 익산시에 분포하는 백제 역사 유적지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고고학적 유물과 건축물이 아주 많이 분포된 지역으로서 이 백제의 문화를 대표하는 곳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뒤에서 설명하겠다고 한 내용과 짧게 말로 설명한 부분들이 있죠? 자, 뒷부분에 나오는 그런 자세하게 설명하는 유적지들을 중심으로 시험 공부를 해주세요. 그리고 12개의 명칭은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12개의 명칭은 반드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유네스코가 무엇일까요? 우리 이전 시간에 통일신라 수업을 하면서 수업을 했던 내용을 한번 잘 기억을 해봅시다. 자, 1번 빈칸은 무엇일까요? 유네스코겠죠? 유네스코란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 간의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 전문 기구입니다. 자, 어때요? 어떤 단체라는 뜻이죠? 국제연합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며 인류가 보존해야 할 2번과 3번의 빈칸은 무엇일까요? 2번, 3번을 세계유산으로 지정하여 보호한다.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네, 자연유산 그리고 3번은 문화유산입니다. 반대로 해도 됩니다. 2번 문화유산, 3번 자연유산으로 해도 됩니다. 자, 어때요? 우리 제주도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제주도는 어떤 시대를 대표하거나 어떤 시대 유물이 있는 것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자연유산도 이 유네스코에서 지정하기 때문에 제주도 역시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5초간 빈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땡땡땡이라는 개념은 이 유산들이 특정 소재지와 상관없이 모든 인류에게 속하는 보편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빈칸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세계유산입니다. 자, 유네스코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떤 국가, 특정 기관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보편적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빈칸의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6개의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을 지정하여서 이 6개를 시험 범위로서 좀 더 심화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석굴암과 불국사입니다. 자, 석굴암과 불국사는 1995년에 등재되었습니다. 어디에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 시간에 영상을 봤던 학생들은. 자, 석굴암과 불구사는 무슨 시대죠? 그렇죠.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 문화를 대표하는 조각과 건축입니다. 자, 석굴암은 땡땡땡으로 축자된 석굴과 자, 굴이 여러분 기존에 있는 자연이랬어요? 아니었죠? 이 빈칸의 6번의 내용은 네, 뭐였죠? 인공적으로 축소된 석굴과 불상입니다. 불상 조각에 나타난 뛰어난 기술과 예술성으로 불국사는 석조의 기단과 목조의 건축이 잘 조화된 고대 한국 사찰의 특출난 예로서 무엇의 정수를 보여줄까요? 네, 7번째 빈칸은 불교 예술의 정수를 보여준다입니다. 자, 여기서 3번째 줄에 보면은 석조기산이라는 말이 어려울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건물의 밑에 부분을 돌로 만든 부분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아랫부분은 돌로 만들고 위에는 나무로 목조로 건축을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자, 여러분 빈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1997년에 지정된 창덕궁입니다. 자, 창덕궁은 1997년에 등재되었고요. 창덕궁 같은 경우에는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자, 여러분 풍수지리 사상이라는 것은요. 예로부터 배산임수라고 해서요. 나를 기준으로 내 뒤에 나를 기준으로 건축물이 있다면 내 뒤에는 산이 있고 아래는 물이 흐르는 것을 좋은 지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어떤 땅의 위치 그리고 산의 위치, 강의 위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가장 좋은 위치를 찾아서
좋은 기운을 받겠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것을 풍수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창덕궁은 전통 풍수지리 사상과 조선 왕조가 정치적 이념으로 삼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 신라 시대까지 배웠을 때는 불교가 중심이었어요. 자, 조선으로 넘어와서는요, 유교가 중심입니다. 그래서 9번은 유교가 적절히 조화된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자, 밑에 같은 경우에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연의 산세와 지형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 정형성을 벗어나 자유롭게 건물을 배치해 건축과 조경을 하나의 환경적 전체로 통일시킨 훌륭한 사례이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끝에 보면 정형성이라고 하죠. 뭔가 정형성이란 말은 뭔가 딱딱딱 이렇게 정해진 법칙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지켰어요? 아니라고 하죠. 정형성을 벗어냈다고 합니다. 자, 빈칸을 한번 확인해 주세요. 세 번째로 갑니다. 세 번째로는 2000년대에 고창, 화순, 강화 지역의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자, 이제 2000년대로 넘어갔죠. 자, 이곳은 고인돌 유적지입니다. 자, 기원전 1000년경에 만들어진 것으로, 자, 이때 당시에 왜 이 고인돌을 만들었을까요? 네, 장례 및 제례를 위한 것입니다. 10번은 장례 및 제례입니다. 자, 장례 및 제례를 위한 11번은 거성문화유산입니다. 자, 거성문화유산이다. 자,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이 고인돌을 가지고 이곳에서 장례를 지내거나 장례식 그리고 제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가 오지 않으면 비가 오게 해주세요.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기도하는 이런 장소로 활용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11번에는 거성문화유산이라고 하였죠. 자, 거성문화라는 것은 커다란 돌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거대한 돌이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 세 지역의 고인돌은 세 개가 다른 어떤 유적보다 무슨 시대의 기술과 사회생을 생생하게 보여줄까요? 자, 12번은 여러분이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시대죠? 네, 선사시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빈칸을 확인해 주세요. 이번 거는 바로 눈에 보이죠? 자, 네 번째로 넘어갑니다. 2000년대의 경주 역사지구입니다. 자, 경주 역사지구는 조각, 탑, 사지, 궁궐지, 왕릉, 산성 등을 비롯해서 자, 13번에는 무엇이 들어갈까요? 땡땡땡의 여러 뛰어난 불교 유적과 생활 유적이 집중적으로 분포되고 있다. 자, 어떤 시대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경주하면은 어떤 시대죠? 네, 그렇죠. 신라 시대입니다. 신라 시대는 자, 밑에 볼까요? 이어서 특히 7에서 10세기 사이에 유적이 많으며 이들은 유적을 통해 신라 고유의 탁월한 예술성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한 어떤 유적지 하나가 아니라 한 지역을 통째로 그렇게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각도 있고요, 탑도 있고요, 이런 왕릉도 있고요, 무덤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해당되는 건 뭐였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빈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쉬우니까 금방 넘어갈게요. 자, 2009년에 조선 왕릉입니다.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자, 이곳은 18개 지역에 흩어져 있고요. 그리고 총 여기 오타입니다. 40개에 해당됩니다. 자, 1408년부터 무려 1966년까지 5세기에 걸쳐서 만들어진 왕릉입니다. 자, 이 왕릉은 왜 제작이 되었을까요? 왕릉은 선조와 그 업적을 기리고 존경을 표하기 때문에 만들어졌어요. 또한
15번째, 왕실의 권위를 다지는 한편 능묘의 훼손을 막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자, 이렇게 조선의 왕릉들은 국가의 그런 권위를 좀 더 높이고 또한 그 선조들의 어때요? 뛰어난 업적들을 계속 대대손손 전달해 주려고 제작을 하였습니다. 왕릉은 또한 뛰어난 자연경관 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5천년에 걸친 한반도 왕실 무덤의 건축의 완성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 부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6번째는 2014년의 남한산성입니다. 자, 남한산성은 2014년에 등재가 되었고요. 조선시대의 유사시를 대비하여, 그러니까 뭐 어떠한 전쟁이라던가 이런 국가적인 재난이 대비하여서 16번은 임시수도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건설되었습니다. 자, 뭔가 이때 조선시대니까 한양이겠죠? 한양에서 전쟁으로 만약에 한양이 갑자기 누군가에게 침략당했다. 이랬을 때 수도를 긴급하게 임시로 이쪽으로 옮기려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차례 축성되었으며 수차례 계속 만들어졌으며 그 중에서도 특히 17세기 초에 어떤 나라예요. 어떤 나라? 17번 청나라의 위협에 맞서기 위해 여러 차례 개축되었습니다. 청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중국 나라의 이름이죠. 청나라에 맞서기 위해서 남한산성이 제작되었습니다. 중국, 일본의 영향과 서구의 화구의 도입에 따라서 변화된 축성 기술의 양성을 반영하면서 당시에 무엇을 반영하였을까요? 무엇의 개념의 총체일까요? 자, 당시에 방어적 군사공학 개념의 총체를 구현한 성체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것은 임시 수도이기 때문에 뭔가 공격하기보다는 외부로부터 방어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어적 군사공학이라고 그런 개념을 자, 빈칸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의 유네스코 문화유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지금 빈칸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학습 일지에는 1번부터 0번까지만 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내용들을 프린트물로 지금 밴드에 링크를 달아놨습니다. 자, 그런데 프린트가 안 되는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등교 후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모든 학생이 지급을 하겠습니다. 단,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등교 후 어떤 상황에서 전달될지는 추후에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여기는 10번까지 쓰지만 여러분은 18번까지 다 끝번호까지 다 빈칸을 채워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이거 시험 범위예요. 자, 두 번째는 우리나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총 12개입니다. 명칭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자, 자세한 설명은 6가지는 자세한 설명을 알고요. 12개는 명칭을 반드시 알고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필평가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반드시 오늘 내용을 꼭 숙지해 주세요.